딱히 위험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상황임에도 공포를 느끼는 공포증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꼬마 한스가 있습니다. 한스는 5세의 남자아이로 본명은 헤르베르트 그라프입니다. 한스는 말이 자신을 물거나 다치게 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그가 길거리에서 말을 보거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타났습니다. 프로이트는 이 사례를 통해 아동기의 성적 발달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존재를 입증하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이트는 한스가 어머니에 대한 성적 욕망과 아버지에 대한 경쟁적 감정을 느꼈으며, 이 감정들이 무의식적으로 말에 대한 공포로 전이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한스는 어머니와 가까워지려는 욕망과 아버지로부터 벌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은 한스의 아버지를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한스는 아버지와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말을 통해 무의식적 갈등을 표현했습니다. 프로이트는 한스의 공포증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성적 욕망과 죄책감, 그리고 이에 따른 방어 기제의 복합적인 결과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한스의 아버지는 프로이트의 지시에 따라 아들과 대화하며 그의 공포와 생각을 분석했습니다. 프로이트는 한스의 발언과 행동을 분석하여 아버지에게 해석을 제공했고, 이를 통해 한스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해소하도록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한스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무의식적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스는 말에 대한 공포증이 점차 완화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자기탐구 사례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자아를 알아차리고 인식하는 능력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한스를 성인으로 간주하여 자기탐구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기탐구는 어머니와 가까워지려는 욕망과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말에 대한 공포증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무섭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무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두려움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에서 상호 의존성의 법칙에 따라 아버지를 무섭다와 무섭지 않다로 분리하면,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주체인 아버지는 무섭다가 객체인 무섭지 않다를 끌어당기면 스스로 두려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면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따라 주체와 객체가 서로를 공유하는 선으로 합일이 되어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본래부터 두려움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다르게 공포증을 완전히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